네, 먼저 오늘 강의에 앞서 글쓰기의 중요성을 잠깐만 더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에드님이 운영하는 채널에서 과거에 나왔던 영상인데요. 벤코라는 사업가는 설득하는 글쓰기로만 단숨에 한화 52억 원을 벌어들이게 됐습니다. 그 정도로 글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 돈을 거대한 규모로 벌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수도 없이 사례가 많죠. 또 최고의 사업가 빌 게이츠도 다독가이지만 또 글을 많이 쓰는 다작가로도 유명하죠. 또 제프 베조스는 쓰지 않으면 생각할 수 없다. 즉 다상량, 생각을 하기 위해서 글쓰기는 정말 필수 아이템이라는 거죠. 저도 그래서 블로그랑 페이스북과 유튜브 커뮤니티에 항상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네, 초고는 쓰레기다. 네,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명언이죠. 자, 소설을 쓰는 사람도 초고는 그냥 아무렇게나 즉흥적으로 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객에게 또는 관객에게 또는 독자에게 나의 글과 나의 상품을 공개할 때까지 수정을 수십 번을 할 기회가 있잖아요. 자유가 있잖아요. 그 기회를 만끽하고 누려야겠죠. 그래서 이게 글을 공개한다는 것, 내 상품을 퍼블릭에 공개한다는 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노출시키는 거잖아요. 만인에게, 정말 많은 사람에게 노출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십 번도 넘게 반성적 사고로 이거 혹시 너무 경솔하게 비치지 않을까? 잘난 척하는 글로 비치지 않을까? 또는 독자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계속 퇴고해내야겠죠. 고쳐내야겠죠. 그래야 호기심이 가고 어느 정도 동조하고 공감하고 유익하고 그 다음에 거부감이 안 들어야 독자들이 나의 상품과 나의 글에 하트, 좋아요를 붙이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내가 돈을 벌 수 있게 되고 설득해낼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연봉이 최소 2억, 사업가 같은 경우는 20억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퇴고는 가장 핵심이다. 글쓰기가 가장 핵심이에요. 반성해서 딱 거울 켜놓고, 거울 켜놓는 건 뭐예요? 내가 나 자신을 보는 거죠. 내가 내 글을 보는 거죠. 독자의 입장에서 read my writing as a customer mind. 고객의 입장에서 내 글을 다시 보는 퇴고는 반성적 사고 핵심이라는 거죠. 글 쓰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상당히 많은 글들이 뉴스도 그렇고 일부러 부정적으로 위협을 느끼게 하는 그런 제목을 짓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체 망하는 이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위협이 느껴지니까 자아가 좀 내려가죠. 자아가 위협받죠. 그랬는데 글을 읽어버리면 글 안에서 내부 내용은 망하지 않게 하는 해결책을 제시해 줄 거 아니에요. 제목만 이렇게 하면 망한다 라고 자아를 위협했지만 글 내용은 마지막에 이렇게 보완하면 돼 라는 해결책을 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독자로 하여금 제목은 자아의 위협을 주고 콘텐츠에서 다시 자아를 회복시키는 것, 이게 글쓰기의 또 하나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제가 말했던 자아 보존의 법칙이랑 연관되죠. 유시민 작가가 출연한 교보문고 유튜브 채널에서 글을 퇴고하는 방법 이 영상 잠깐 시청하시죠. 첨삭해 드리는데요. 오늘 첨삭을 맡은 저는 글 쓰는 사람 유시민입니다. 상당히 논리적인 글을 첨삭 대상으로 만나게 되어서 반가운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첨삭 포인트는 글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사람들에게 조금 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첨삭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글의 주제는 미의 기준에 관한 건데요. 논리적인 글이면서도 상당히 문학적인 향취가 나는 글이에요. 제가 전체적으로 글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냐 하면 그런 척하네? 약간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첨삭하면서 글쓴이의 견해를 그대로 살리면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어떻게 거부감 없이 독자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데 초점을 두고 한번 첨삭해 볼까 합니다. 살짝 까실까실한 느낌이 있어요. 첫 문장부터. 지나가는 사람을 보며 어머, 저 사람 예쁘다, 잘생겼네 라고 말하는 게 일상이 된 요즘, 약간 냉소적이에요. 그러고 나서 소위 얼평의 시대에 우리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뭔가 세태에 대해서 삐딱하게 바라보는 냉소적인 시선이 느껴지죠. 이 세태에 대한 좀 객관적인 서술 먼저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뒷부분을 앞으로 옮겼어요. 소위 얼평의 시대다. 첫 문장을 이렇게 강력하게 던지는 게 좋습니다. 던져놓고 왜 내가 지금 이 얼평의 시대라고 생각하는지를 그 다음 문장에 쓰는 거예요. 정형화된 아름다움을 위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얼굴을 바꾸고 몸을 치장하며 외모를 가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비하하는 의미, 뉘앙스가 느껴져요. 정형화된 아름다움이라고 처음부터 딱 부정적으로 못을 박아놓고 그 의도적으로 얼굴을 바꾼다? 당연히 얼굴을 바꾸면 의도가 있지 의도 없이 얼굴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이게 중복이죠. 외모를 가꾸고 몸을 치장하는 것도 약간 비하한 듯한 뉘앙스가 느껴져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뒤를 안 읽게 돼요. 왜냐하면 뒤가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중립적인 표현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워지려고 얼굴을 바꾸고 몸을, 여기까지가 객관적인 서술이에요. 아름다워지려고 얼굴 바꾸고 몸 치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 이거에 대해서 내가 글쓴이가 난 이게 좋아, 나는 싫어라는 느낌이 되도록 안 드러나게 문장을 써줘야 돼요. 물론 자기만족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여기 물론이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이게 뭔가 어떤 가치평가를 글쓴이가 이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느끼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살짝 있어서 한 발 물러서면서 물론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거 불필요하거든요. 앞에를 고치고 나면 사람들을 나한테로 끌어당기려면 글을 통해서 내가 글을 썼을 때 사람들이 내 글을 읽게 하려면 그 글 읽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막 성형을 하고 명품 옷을 입고 이걸 중요시하는 사람이면 처음부터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내 글을 끝까지 읽지 않을 거예요. 내가 지금 대화하려는 게 목적이지 누구를 평가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인스타에 글을 올리고 이러는 거는 사람들 보고 이거 한번 읽어봐 라고 권하는 건데 처음부터 난 싫어 라는 반응이 나오게 이렇게 글을 쓰면 조금 손해예요. 글을 퇴고한다는 건 글을 쓴 사람의 자아와 그다음에 글을 읽는 독자의 자아를 매칭시키는 과정입니다. 내가 주장하고 싶은 방향에 너무 함몰돼 있으면 독자가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독자가 거부감 안 느끼게 친밀감을 들 수 있도록 퇴고하는 거. 전 여기서 유저 인터페이스와 스토리텔링이 느껴졌어요. 여러분도 느껴지십니까? 영상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s. Mr. Jobs, you're a bright and influential man. Here it comes. It's sad and clear that on several counts you've discussed, you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I would like, for example, for you to express in clear terms how, say, Java, in any of its incarnations, addresses the ideas embodied in OpenDoc. And when you're finished with that, perhaps you could tell us what you personally have been doing for the last 7 years. You know, you can please some of the people some of the time, but one of the hardest things when you're trying to affect change is that people like this gentleman are right in some areas. I'm sure that there are some things OpenDoc does, probably even more that I'm not familiar with, that nothing else out there does. And I'm sure that you can make some demos, maybe a small commercial app that demonstrates those things. The hardest thing is, how does that fit in to a cohesive, larger vision that's going to allow you to sell $8 billion, $10 billion of product a year? And one of the things I've always found is that
you've got to start with the customer experience and work backwards to the technology. You can't start with the technology and try to figure out where you're going to try to sell it. And I've made this mistake probably more than anybody else in this room. And I've got the scar tissue to prove it. And I know that it's the case. And as we have tried to come up with a strategy and a vision for Apple, it started with what incredible benefits can we give to the customer? Where can we take the customer? Not starting with, let's sit down with the engineers and figure out what awesome technology we have, and then how are we going to market that? And I think that's the right path to take. I remember with the LaserWriter, that's where Apple's got to get back to. And you know, I'm sorry that OpenDoc's a casualty along the way, and I readily admit there are many things in life that I don't have the faintest idea what I'm talking about. So I apologize for that too. But there's a whole lot of people working super, super hard right now at Apple. You know, Avi, John, Garino, Fred. I mean, the whole team is working, burning the midnight oil, trying to, and people, you know, hundreds of people below them, to execute on some of these things, and they're doing their best. And I think that what we need to do, and some mistakes will be made, by the way. Some mistakes will be made along the way. That's good, because at least some decisions are being made along the way. And we'll find the mistakes, we'll fix them. 네, 스티브 잡스 영상 보셨다시피 스티브 잡스는 모욕적인 질문을 해도 자신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오히려 박수갈채를 얻어냈어요. 네, 영상 내용 요약하면 어떤가요? 본인이 고생 많이 했다. 나 진짜 고생 많이 했다. 내가 기술에서 출발해서 고객을 만나려고 할 때마다 다 실패했었다. 이 기술 너무 좋아. 이 셋톱 박스, 이 구두, 이 신발, 이 제품, 내가 쓴 책, 내가 만든 유튜브 영상 너무 좋은 거야. 무조건 잘 될 거야. 라고 자신의 자아에서 출발해서 고객을 만나려고 하면 다 망한다는 거죠. 다 망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시작했을 때 실패할 확률이 엄청 높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물론 스타트업이나 사업에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예술가와 사업가, 작가, 방송 PD 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에서, 사실 모든 직업은 고객을 설득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고객이 B2B이든 B2C이든, 그래서 대중이 커스터머이든 아니면 다른 사업체가 나의 고객이든 간에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내 제품 광고할 때도 우리 제품 짱이야, 성능 엄청 좋아, 구매하세요 라고 광고하면 삽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스토리텔링이 좀 자세를 낮춘 채로 스토리텔링을 해야 된다. 내가 옛날에 이런 제품 고안했을 때 잘 안 팔렸는데 그거는 이런 시련과 고난이 있었고 내가 부족했던 거 이런 포인트예요. 이걸 극복한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성능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왜 이런 요소를 가미했는지 스토리 전개가 돼야 돼요. Today, Apple is going to reinvent the phone. And here it is. No. Actually, here it is, but we're going to leave it there for now. So, before we get into it, let me talk about a category of things. The most advanced phones are called smartphones, so they say. And they typically combine a phone plus some email capability, plus they say it's the internet, sort of the baby internet, into one device, and they all have these plastic little keyboards on them. And the problem is that they're not so smart and they're not so easy to use. So if you kind of make a Business School 101 graph of the smart axis and the easy to use axis, phones, regular cell phones are kind of right there. They're not so smart and they're not so easy to use. But smartphones are definitely a little smarter, but they actually are harder to use. They're really complicated. Just for the basic stuff, people have a hard time figuring out how to use them. Well, we don't want to do either one of these things. What we want to do is make a leapfrog product
that is way smarter than any mobile device has ever been and super easy to use. This is what iPhone is. Okay? So, we're going to reinvent the phone. Why do we need a revolutionary user interface? I mean, here's 4 smartphones, right? Motorola Q, the BlackBerry, Palm Treo, Nokia E62, the usual suspects. And what's wrong with their user interfaces? Well, the problem with them is really sort of in the bottom 40 there. It's this stuff right here. They all have these keyboards that are there whether you need them or not to be there. How do you solve this? It turns out we have solved it. We solved it in computers 20 years ago. We solved it with a bitmap screen that could display anything we want, put any user interface up, and a pointing device. We solved it with the mouse, right? We solved this problem. So how are we going to take this to a mobile device? Well, what we're going to do is get rid of all these buttons and just make a giant screen. A giant screen. Now, how are we going to communicate this? We don't want to carry around a mouse, right? So what are we going to do? Oh, a stylus, right? We're going to use a stylus. No. No. Who wants a stylus? You have to get them and put them away and you lose them. Yuck. Nobody wants a stylus. So let's not use a stylus. We're going to use the best pointing device in the world. We're going to use a pointing device that we're all born with. We're born with 10 of them. We're going to use our fingers. We're going to touch this with our fingers. And we have invented a new 예컨대 옛날에 스마트폰 전에 핸드폰 안에 막 키보드가 있어서 거치장스러웠다. 고객들이 불편하게 느낄 것 같아서 요걸 개선해서 자이언트한 스크린을 만들었다. 그랬더니 터치패드, 터치만 해도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런 식의 스토리 전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프레젠테이션의 마왕 아니겠습니까? 유튜브도 그렇죠. 유튜브도 썸네일과 제목이 왜 중요할까요? 내부 내용 콘텐츠가 아무리 좋아도 노출 클릭률이 낮으면 아무도 선택을 안 해요. 아무도 클릭을 안 합니다. 패싱, 그죠? 이 썸네일 뭐야? 재미없어. 이 제목? 진부해. 하면 넘어가면서 내부 콘텐츠를 안 보는 거예요. 책의 내용도 마찬가지죠. 책의 표지와 제목이 이목을 끌지 못하면 내부에 있는 내용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케팅과 스토리텔링은 또 브랜딩은 다 같은 겁니다. 고객의 심리를 읽어야 한다라는 스타트업계에서는 유저 엑스페리언스 또는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이 줄곧 사용되는데요. 사용자 경험,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웹페이지, 홈페이지 들어갔는데 내가 원하는 정보가 막 없어. 난 지금 이 사업체한테 연락하고 싶은데 전화번호도 막 없어. 찾기 너무 힘들어. 이 유저 인터페이스가 막 소위 말해 똥인 거예요. 저는 그런 웹사이트 들어가면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내가 빨리 이거 알고 싶은데 막 없어. 반면에 유저 인터페이스가 엄청 좋은 웹사이트는 딱 내가 원하는 정보가 바로 적혀 있어요. 그리고 내려가다 보면 바로 다음으로 궁금하게 될 정보를 누르게 탭이 딱 돼 있어요. 그 탭을 누르면 또 내가 궁금한 게 해소되고, 그 다음에 요거 궁금하지 않아요? 바로 오른쪽에 요 탭이 있고, 막 이렇게 내 마음을 읽어주는 것 같아요. 웹페이지가. 홈페이지가 나의 마음을 막 읽어줘. 이런 게 유저 인터페이스. 제 생각에 유튜브도 중요하고, 책, 작가, 심지어 영화, 소설, 그죠? 심지어 고객의 상품을 마케팅해서 광고 집행하는 것까지도 전부 스토리텔링이다. 그렇죠? 또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거죠.